비 오는 날 길바닥에 떨어진 지갑 하나. 낡은 운동화를 신은 12살 아이가 그걸 주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50만 원, 그리고 사진 한 장. 아이는 그 사진을 보고 멈췄습니다. 왜냐고요? 사진 속 가족 중에서 아이가 아는 얼굴이 있었거든요. 절대로 있어선 안 될 얼굴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오후 3시였다. 예보도 없이 갑자기 쏟아졌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빗방울이 굵어졌고 거리의 사람들은 저마다 가방을 머리 위로 들거나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다. 그 바쁜 거리에서 혼자 비를 맞으며 걷는 아이가 있었다. 이름은 이준서, 12살, 초등학교 6학년. 우산이 없었다. 있었는데 잃어버렸다. 아니, 정확히는 학교에 두고 왔는데 다시 가서 찾기가 귀찮아서 그냥 나온 것이었다. 어차피 집까지 10분이면 되니까. 그런데 이 비를 맞으니까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준서는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걸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흘러내렸다. 운동화 안이 이미 축축해졌다. 낡은 흰 운동화. 뒤꿈치 쪽이 달아있는 운동화. 아, 진짜 비도 참. 혼잣말을 했다.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돌아보면 골목길이었다. 큰 길로 가면 더 빠른데 준서는 습관적으로 이 골목을 선택했다. 편의점 앞 큰 길보다 이 좁은 골목이 더 익숙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이 동네에서 자랐으니까. 골목 담벼락에 낡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빗물에 젖어 반쯤 흘러내린 포스터. 무슨 내용인지도 알 수 없는. 준서는 발을 옮기다가 멈췄다. 발 앞에 뭔가가 있었다. 지갑이었다. 갈색 가죽 지갑.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리 오래된 것 같지 않았다. 누군가 방금 떨어뜨린 것처럼 골목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준서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골목엔 아무도 없었다.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다 집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아이는 지갑을 집어들었다. 묵직했다. 손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지는 그 감촉에 준서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지갑을 열었다. 카드 여러 장, 영수증 몇 장, 그리고 지폐 칸. 준서의 눈이 커졌다. 10,000원짜리가 겹겹이 끼워져 있었다. 하나, 둘, 셋. 세다가 그만뒀다. 많았다. 적어도 50만 원은 될 것 같았다. 와, 짧은 탄성이 나왔다. 50만 원. 준서에게 5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설명하자면 조금 길어집니다. 준서의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사 현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마트 계산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쳐서 버는 돈으로 집세를 내고 준서 학원을 보내고 셋이 먹고 살았습니다. 준서는 용돈을 주간에 2만 원 받았습니다. 2만 원으로 일주일을 써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떡볶이를 먹으러 가면 같이 가고 싶었지만 참을 때가 있었습니다. 새 운동화가 필요했지만 말하지 못하고 다른 걸 신고 다녔습니다. 50만 원은 준서에게 2달 반치 용돈이었습니다. 그런 돈이 손안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비를 맞으면서 준서는 지갑을 꽉 쥐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아이였을까요? 이 아이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중에 준서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냥 갖고 싶다는 생각이 딱 3초 들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잃어버린 사람 지금 얼마나 당황하고 있을까? 이 골목 어딘가에서 지금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준서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을 더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증이나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할 수 있을 테니까.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동현. 신용카드에 새겨진 이름. 그 다음에 뒤쪽 칸을 열었습니다. 보통 신분증을 넣어두는 칸. 신분증은 없었습니다. 대신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처럼 보였습니다. 코팅이 되어 있어서 빛이 바래지 않았지만 사진 속 옷차림이 꽤 예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보이는 남자, 어머니처럼 보이는 여자, 그리고 아이 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준서는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왼쪽 아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귀여운 얼굴에 웃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아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조금 더 어린 것 같았습니다. 3살쯤. 준서는 왼쪽 아이의 얼굴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이 얼굴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서는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달렸습니다. 집으로. 사진 속의 얼굴.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는 없었다. 마트 아르바이트. 저녁 6시에 들어오는 날이었다. 준서는 현관에 운동화를 벗어놓고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갈아입고 나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다시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 아버지, 어머니, 남자아이, 여자아이. 준서는 왼쪽의 남자아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봤을까? 눈이 크고 콧대가 높지 않고 입이 좀 작은 편이었습니다. 웃을 때 왼쪽 볼에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주현.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준서의 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김주현 선생님. 2년 전에 다른 학교로 정근 가신 분. 선생님의 어릴 적 모습 같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아이가. 준서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김동현을 쳤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흔한 이름이니까. 그럼 이 지갑이 김주현 선생님 아버지 거란 말인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많으니까. 사진 속 아이와 김주현 선생님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갑 주인의 이름이 김동현이었습니다. 김동현과 김주현. 부모 자식 사이에 이름 한 글자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가주.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닌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준서는 한참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사진 오른쪽 아래 구석에 희미하게 뭔가 적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진 뒤가 아니라 앞면 모서리에 작은 글씨였습니다. 돋보기처럼 핸드폰 카메라로 확대해 보았습니다. 1993.3 부산 해운대. 1993년 30년도 더 된 사진이었습니다. 준서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사진을 오래도록 지갑 안에 넣고 다닌 것입니다. 30년 된 가족 사진을. 이건 그냥 버려도 되는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결심했습니다. 찾아줘야 해. 그런데 어떻게? 연락처가 없었습니다. 카드 이름만 있었습니다.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영수증들을 꺼내서 보았습니다. 가장 최근 영수증은 오늘 날짜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동네 슈퍼마켓. 준서의 집에서 2블록 거리에 있는 슈퍼마켓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근처에 왔다가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영수증을 다시 챙겨 넣었습니다.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야 할까? 아니면 슈퍼마켓에 가서 물어볼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준서야, 비 맞았어? 왜 이렇게 젖은 옷이 욕실에 있어? 우산 없었어. 학교에 두고 왔지? 몇 번을 말해. 우산은 꼭 챙기라고. 알았어. 엄마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계란 있나 봐봐. 준서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주머니 안에 지갑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말해야 할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자기가 먼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직접.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준서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준서는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동네 작은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입구에 과일이 쌓여 있고 안쪽에 음료수 냉장고가 있고 계산대 뒤에 주인 아주머니가 항상 앉아 있는 곳. 준서가 들어가자 아주머니가 눈을 올렸습니다. 어서 와요. 뭐 찾아요? 저 어제 여기서 물건 사신 분 혹시 아세요? 이 근처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지갑을 잃어버리신 것 같아서요. 아주머니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어? 어제 여기 온 손님이 많았는데. 남자분이에요. 이름이 김동현이고요. 김동현이요? 아주머니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어떤 아저씨가 왔는데 막걸리 사갔어요. 키가 좀 있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 혹시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몰라요. 처음 본 분이에요. 근처에 사는 것 같긴 했는데.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돌아서려는데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잠깐 경찰서에 가져가지 그래요? 그게 제일 빠를 텐데. 네, 생각해 볼게요. 학교로 향하면서 준서는 생각했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이 알아서 찾아줄 테니까. 그런데 왜 자꾸 직접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걸까요?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김주연 선생님을 닮은 그 아이 때문에. 선생님은 4학년 때 준서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다쳐서 입원해 있던 그해 준서가 점심을 제대로 못 먹고 다닌다는 걸 선생님이 눈치채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도시락을 더 싸오셔서 나눠주셨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창피하지 않게. 정근을 가신 후로 연락이 끊겼지만 준서는 선생님을 좋게 기억했습니다. 만약 이 지갑이 정말 선생님 아버지 것이라면 직접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경찰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뭔가 드라마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 것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짝꿍 오민재가 물었습니다. 야, 왜 이렇게 멍하냐?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없긴. 어제 뭔가 있었잖아. 준서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비 맞아서 피곤해서 그래. 민재는 못 믿겠다는 눈빛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준서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박지수 선생님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선생님. 준서를 좋아했고 준서도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뭔데? 준서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어제 비 오는 날 골목에서 주웠어요. 돌려드리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르겠어서요. 선생님이 지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신분증 없어? 네. 카드에 이름만 있어요. 김동현이요. 경찰서에 가야겠네. 근데요, 선생님. 지갑 안에 사진이 있는데 혹시 4학년 때 담임이셨던 김주연 선생님 아세요? 지금 어디 계신지요?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주연 선생님? 나 그분 알아. 같이 근무한 적은 없는데 연수에서 몇 번 뵀어.
지금은 강북 어딘가에 계신 걸로 알아요. 왜요? 사진 속에 선생님 닮은 아이가 있어서요. 혹시 선생님 아버지분 지갑인가 싶어서 선생님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비슷하긴 하다. 근데 확실하지 않잖아요. 네.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맞아요. 신고하면 카드로 주인을 찾을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같이 가줄게요. 오늘 가도 돼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는 학교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준서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갑 돌려주면 사례금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원래 습득물 사례금이 있어요. 10% 정도? 그럼 50만 원이면 5만 원이요? 왜요? 돈이 필요해요? 준서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요. 사례금이 탐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5만 원도 준서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지갑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 사진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카드 정보로 조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연락이 올 거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준서야, 잘한 거야. 그냥 갖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텐데.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3초요. 응? 3초 동안은 갖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그거면 됐어. 3초 만에 이기고 여기까지 왔잖아.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갑 주인을 찾았다고. 직접 찾아올 의향이 있는지 준서의 엄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녁 밥상 앞에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준서야, 너 지갑 신고한 거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려고 했어. 언제? 찾아지면.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잘했어. 근데 그런 일 있으면 엄마한테 먼저 말해야 해. 응. 지갑 주인이 직접 찾아온대. 이번 주말에. 준서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사진 속 그 가족 중 한 명이 이 집에 온다. 그 순간 이상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왜 긴장이 될까요? 그냥 지갑 돌려주는 건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착하게 잘했다. 우리 아들.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말수가 적은 분이지만 말할 때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아빠, 나 사진 하나 보여줄게. 준서는 밥을 먹은 후 지갑 속 사진을 꺼내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아버지가 사진을 들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쎄, 모르는 것 같은데. 왼쪽 아이가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서요. 김주연 선생님? 그런가? 엄마가 옆에서 사진을 보았습니다. 어머, 이거 옛날 사진이네. 구도가 옛날 사진 구도야. 뒤에 배경도 바다 같고 부산 바다 같은데. 사진 뒤에 적혀 있던 글씨 1993년 부산 해운대가 생각났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사진을 돌려주었습니다. 아무튼 주인 찾아드리면 되지. 잘했어. 준서는 사진을 다시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까지 그 사진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진 속 두 아이. 왼쪽 남자아이. 오른쪽 여자아이. 웃고 있는 두 아이.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토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준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공들여 씻냐고 물었고 준서는 그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에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는 중간 정도, 머리가 희끗희끗했습니다.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준서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아이의 얼굴이 이 사람의 얼굴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윤곽이, 눈의 모양이. 그러면 이 사람이 사진 속 아이가 자라서 된 것이라면 지갑 주인 김동현은 아버지가 아니라 사진 속 왼쪽 아이 본인이었습니다. 오, 그건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남자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이가 이준서 군 어머니신가요? 네, 맞아요.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왔습니다. 제 지갑을 찾아줬다고요. 김동현입니다. 어머,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남자는 준서를 보았습니다. 내가 준서구나. 네. 지갑 찾아줘서 고마워. 내가 많이 걱정했는데. 목소리가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다정한 사람 같았습니다. 지갑 여기 있어요. 준서가 지갑을 건넸습니다. 남자가 받아서 열어보았습니다. 안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딱히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눈이 조금 촉촉해지는 것 같기도 했고 어딘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다행이다. 혼잣말 같았습니다. 그리고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지갑 안에 뭐가 들었는지 봤어? 네. 연락처 찾으려고요. 사진도 봤어? 네. 남자가 잠시 준서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사진 본 소감이 어때?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왼쪽 아이가 아저씨 어릴 때 모습이에요? 남자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보였어? 비슷하게 생기셔서요. 맞아. 내 어릴 때 모습이야. 저 사진이 뭔지 알아? 가족 사진이요. 맞아.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딱 한 장 남은 사진이야. 딱 한 장 남은 사진. 그 말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준서가 물었습니다. 왜요? 남자는 잠시 말이 없다가 준서의 엄마를 보았습니다. 혹시 아이가 잠깐 저와 얘기해도 될까요? 뭔가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요. 엄마가 준서를 보았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벤치에서 얘기해도 될까요? 아파트 앞에요. 그러세요. 두 사람이 아파트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례금은 당연히 드려야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뭔가 더 해주고 싶어서 이 사진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그냥 돈만 드리기가 미안하더라고. 아, 아니에요. 그냥 돌려드리려고 한 거라. 그래도 남자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사진 얘기해 줄게. 들을래?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진은 32년 전에 찍었어. 내가 5살 때 옆에 있는 여동생이 3살이었고 우리 가족이 딱 한 번 여행을 간 거야. 부산 해운대. 아버지가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보너스를 받으셨거든.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족여행을 가셨어. 기차 타고 부산까지. 나는 그때 기억이 희미해. 5살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진은 기억나. 아버지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찍어달라고 부탁하셔서 찍은 거야. 어머니가 우릴 안으시고 아버지가 뒤에 서셔서 그때 어머니가 웃으셨어. 정말 환하게. 어머니가 그렇게 웃으시는 거 나는 그 사진 말고는 기억이 없어. 너무 바쁘게 사셨거든. 우리 집이 넉넉하지 않아서 어머니는 늘 피곤하셨고 웃으실 여유가 없으셨어.
근데 그날은 웃으셨어. 남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바다를 보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바다가 없는 이 동네에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준서가 물었을까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기 힘든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남자는 스스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다음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갑자기 교통사고였어. 새벽에 공장 출근하시다가 나는 6살이었고 동생은 4살이었어. 아버지 혼자 우릴 키우셨어.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지. 근데 버티셨어. 이 사진이 마지막으로 남은 가족 4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야. 집에 불이 났었어. 내가 15살 때 아무것도 못 건졌는데 아버지가 이 사진 한 장을 들고 나오셨어. 불 속에서 화상을 입으시면서. 그 사진이 이거야. 준서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아까와 똑같은 사진인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사진이 불 속에서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꺼내오기 위해 누군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준서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나한테 더 소중해. 아버지가 가져오신 거잖아. 준서는 뭐라고 할 말을 몰랐습니다. 그냥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거야. 내가 이걸 그냥 갖지 않고 돌려줬으니까.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당연하지 않아.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 내 나이에 그게 쉽지 않아. 3초 동안은 갖고 싶었어요. 남자가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솔직하네. 진짜예요. 알아. 그래서 더 대단한 거야. 3초 만에 이겼잖아. 그 말은 선생님도 했었습니다. 3초 만에 이겼다고. 어른들이 같은 말을 한다는 게 묘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 3초를 이기는 것일까? 준서는 그때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3초를 이기는 건 어쩌면 어른들한테도 쉽지 않은 일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사진 이야기, 화재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다. 엄마는 듣는 내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사례금은 받았어? 응. 5만 원. 잘했어. 엄마의 눈이 조금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근데 동생 얘기는 안 했어? 동생요? 사진 속 여자아이. 그분 동생이잖아. 지금도 잘 지내는지. 준서는 생각해보니 그 부분을 묻지 않았었습니다. 여동생, 3살짜리 여자아이, 4살의 엄마를 잃고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다음날 준서는 경찰서에 신고할 때 받은 접수중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갑 주인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대신 연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동현 씨에게 다시 물어봐 주었습니다. 통화 후에 엄마가 말했습니다. 동생분은 잘 계신데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근데 좀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본대. 멀리. 어디요? 제주도래. 제주도. 준서는 그 단어를 마음속에 넣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그 여자아이. 엄마를 4살에 잃었던 그 여자아이.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도 있대. 사진 속 아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준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진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아무것도 모를 때에 그 사진이 찍힌 순간이 인생에서 얼마나 특별한 순간인지도 모른 채로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날 저녁 준서는 자기 방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책상 하나, 책장 하나, 좁은 침대. 벽에는 좋아하는 축구선수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학교 숙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 뭔가가 달라 보였습니다. 책상 위의 숙제들. 그것도 언젠가는 기억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귀찮은 수학 문제들이지만 나중에 이 시간을 떠올리면 이 방에서 숙제하던 기억이 함께 올 것입니다. 책장 위에 오래된 책들. 아버지가 사준 위인전. 표지가 낡았습니다.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르는. 준서는 일어나서 그 책을 꺼냈습니다. 표지 안쪽에 아버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준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라. 아빠가 초등학교 1학년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6해 전 준서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라. 오늘 동현 씨가 잘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도 잘했다고 했습니다. 삼초를 이겼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이런 것일까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매번 그 3초마다 이기는 것. 그것이 쌓여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준서는 책을 다시 꽂았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동현 씨 집에 갔다 왔다. 벽에 사진이 걸려 있었다. 지갑 속 사진이. 이제 제자리에 있었다. 이야기를 모으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다. 나는 오래된 것들을 좋아한다. 그게 이야기를 모으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 같다. 오늘 아버지 책을 꺼내봤다. 좋은 사람이 되어라 적혀 있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어렵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다. 3초만 이기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3초가 매번 어렵기도 하고 모르겠다. 아직은. 준서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에 별이 나왔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별이 보이는 날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별이 나왔습니다. 준서는 그 별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 집, 숙제, 저녁 밥상. 지갑 사건은 조금씩 기억의 뒤편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게시판 앞을 지나다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찾습니다. 낡은 갈색 지갑. 그 아래에 전화번호와 함께 짧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지갑보다 사진이 더 소중합니다. 찾아주시면 크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준서는 멈췄습니다. 이미 찾아간 지갑인데 왜 이 포스터가 아직도 붙어 있는 걸까? 붙인 날짜를 보았습니다. 이틀 전에 붙인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포스터는 다른 사람이 붙인 것이었습니다. 다른 지갑? 아니면 같은 사람인데 경찰서 연락을 아직 못 받은 것일까요? 준서는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음이 3번 울리고 받았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학교 게시판에서 포스터 보고 전화했는데요. 지갑 찾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이준서인데요. 비슷한 지갑을 제가 지난주에 경찰서에 신고했거든요. 혹시 같은 지갑인지 확인하려고요. 어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찰서에서 찾아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빠가 찾아갔다고요. 오빠요? 네, 김동현이 제 오빠거든요. 준서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김동현의 동생. 사진 속의 그 여자아이가 이 목소리의 주인이었습니다. 혹시 제주도에 사세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니께서 알려주셨어요. 제주도에 사신다고. 전화기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한테 들으셨구나.
근데 저 지금 서울 와 있어요. 잠깐 올라왔는데. 그래서 포스터를 직접 붙이셨군요. 네. 오빠가 찾아간 줄 몰랐어요. 오빠가 연락을 안 해줘서 목소리에서 웃음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서군 맞죠? 지갑 돌려줘서 고마워요. 그 사진이 우리 가족한테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네, 들었어요. 해운대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맞아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3살이었으니까. 근데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날을. 그게 엄마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진이에요. 유일한 사진. 오빠는 이 세상에 딱 한 장 남은 사진이라고 했는데 이 동생에게도 엄마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두 사람에게 얼마나 다른 의미이면서도 같은 의미인지 준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돌아갔어요. 그 사진.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준서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우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포스터를 붙이지 않았다면 이 전화 통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지갑을 돌려주고 사례금을 받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지갑 하나로 10장 처음 가는 집.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준서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는데 내용을 보니 어제 전화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 있으면 오빠 집에 오지 않겠냐고. 오빠도 직접 다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대요. 저도 이준서 군 얼굴을 한번 보고 싶고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서는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어른 집에 혼자 가라고? 엄마가 같이 가도 되지. 내가 바빠. 오늘 마트 늦게 끝나는 날이야. 준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 그분 좋은 분이야.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생겼겠어. 엄마. 주소 문자로 나한테 보내.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느낌 들면 바로 나와. 알았어. 준서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버스로 2정거장. 오래된 빌라가 많은 동네였습니다. 주소를 따라가니 3층짜리 빌라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동생이 먼저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짧은 머리, 눈이 오빠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편안한 인상. 준서 군이에요? 네. 어서 와요. 나는 김은주예요. 오빠 동생. 그리고 오빠 김동현 씨도 나왔습니다. 주말보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실내복 차림으로. 왔어? 어서 들어와. 거실에 들어서자 조금 어수선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책이 많았습니다. 책장이 가득 찼고 책장 위에도 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 사진들이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해운대 사진. 지갑 속에 있던 그 사진이 액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로 걸었어. 항상 지갑 안에만 있다가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서. 준서는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갑 안에서 꺼내 들고 봤던 그 사진이 이제는 벽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자리.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게 이 사진의 제자리였습니다.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은주 씨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소박하고 익숙한 냄새.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준서 군, 나도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오빠는 불 이야기했죠? 사진을 불 속에서 꺼낸 아버지 이야기. 그거 오빠는 기억하는데 나는 기억이 없어요. 10살이었는데. 10살인데 기억이 없어요? 많이 무서웠거든요.
기억을 닫아버린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걸 어디서 읽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오빠랑 많이 싸웠어요. 중학교 때 특히 아버지도 힘드셨고 저도 힘들었는데 엉뚱하게 오빠한테 화풀이를 많이 했어요. 동현 씨가 웃었습니다. 엉뚱하게는 아니지. 나한테 제일 편했던 거잖아. 그래도 미안했어요. 나중에 은주 씨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주도 간 것도 사실은 도망간 거예요. 서울이 너무 무거웠어요. 이 동네도 이 집도 다 무거웠어요. 그래서 제일 먼 데로 갔어요. 거기서 지금 남편을 만났잖아요. 네. 도망가서 만났어요. 도망이 꼭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배웠어요. 준서는 그 말이 신기했습니다. 어떤 도망이 나쁘고 어떤 도망이 괜찮아요? 은주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거운 걸 피해서 더 가벼운 곳으로 가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해야 할 걸 안 하려고 도망가는 건 나쁘지. 나는 서울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떠난 거니까. 동현 씨가 말했습니다. 은주가 제주 간 거 나도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 근데 이제는 잘 됐다고 생각해. 오빠는 여기 계속 있잖아요. 나는 여기가 좋아서. 아버지 집이니까. 그렇지.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두 남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같은 날 같은 집에서 화재를 겪고 같은 사진을 보며 살았는데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사람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서 과자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주 씨가 제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대에 혼자 내려갔다고, 서울에서 살기가 왠지 숨막혔다고, 제주도에 내려가 펜션 일을 도왔는데 그 주인이 지금의 남편이라고. 운명이네요. 준서가 말하자 은주 씨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뭐? 동현 씨가 물었습니다. 준서는 나중에 커서 뭐 하고 싶어? 준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 좋아하는 거 있어? 오래된 것들이요. 오래된 것들? 오래된 물건이요. 고장 난 것도 있고 낡은 것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재밌어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썼는지 생각하는 게. 동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좋은 거야. 오래된 것에는 이야기가 있거든. 네. 이 사진처럼. 준서는 벽에 걸린 사진을 보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이 사진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993년에 부산 해운대. 기차를 타고 내려간 가족. 보너스를 받은 아버지. 환하게 웃은 어머니. 그리고 5살과 3살의 두 남매. 그 이야기는 사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기억이 없어요. 3살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진을 보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기억이 없는데 느낌으로 아는 것. 네,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어떤 분이셨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진에서 웃고 계시잖아요. 그게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드셨는데 행복할 때 환하게 웃으시는 분. 준서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한 사람의 전부를 담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담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웃었는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얼굴이었는지. 그 오후 햇빛이 거실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진 위에도 햇빛이 닿았습니다. 12장 의외의 질문. 돌아가기 전에 동현 씨가 준서에게 물었습니다. 준서야,
한 가지 물어봐도 돼? 네. 지갑을 주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야? 준서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돈이요. 그 다음은 사진 봤을 때는 이거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속상하겠다는 생각이요. 왜 그 생각을? 돈은 다시 벌 수 있는데 사진은 다시 못 찍잖아요. 사진 속 시간이 없어지는 거니까. 동현 씨가 잠시 준서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12살이 그런 생각을 하네. 이상해요? 아니, 대단한 거야. 은주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못할 것 같은데요. 어릴 때는. 솔직히 지금도.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준서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벽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1993년 부산 해운대. 네 사람. 지금은 두 사람만 남아있지만 사진 안에서는 넷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앞으로도 오래 저 벽 위에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이상한 하루였다. 지갑을 주운 게 일주일 전인데 그 지갑 때문에 2명의 어른을 만났고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가 계속 생각난다. 불 속에서 사진 한 장을 들고 나온 아버지, 엄마 얼굴을 3살 이후로 본 적 없는 여동생, 32년 동안 지갑 안에 사진을 넣고 다닌 오빠. 나는 오늘 그 이야기들을 들었다. 길바닥에 떨어진 지갑 하나 때문에. 만약 내가 그 지갑을 그냥 지나쳤다면, 만약 내가 그냥 갖고 있었다면, 만약 경찰서에만 맡기고 신경 안 썼다면, 이 이야기들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3초를 이기는 게 왜 대단한 건지 이제 알 것 같다. 3초를 이기면 이야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돈을 갖는 건 그냥 끝이지만 돌려주면 이야기가 시작된다. 나는 오늘 이야기를 하나 얻었다. 그게 사례금보다 훨씬 컸다. 준서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에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보기 드문 별이. 준서는 한동안 그 별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준서는 학교에서 돌아오다 다시 그 골목을 지났습니다. 비 오는 날 지갑을 주운 그 골목. 이번엔 비가 없었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골목 담벼락에 낡은 포스터가 아직도 있었습니다. 빗물에 흘러내린 그 옆에 새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전단지 같은 거였습니다. 동네 어린이 글쓰기 대회 안내. 준서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다가 발이 멈췄습니다. 글쓰기 대회. 주제 나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 준서는 다시 돌아가서 전단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주제 나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 지갑 이야기. 이게 그 주제 아닌가. 준서는 전단지를 뜯었습니다.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준서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 골목에서 지갑을 주었습니다. 안에는 50만 원이 있었고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3초 동안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3초 후에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준서는 사흘 동안 썼습니다. 글쓰기를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국어 성적이 특별히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술술 써졌습니다. 자기가 겪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진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1993년 부산 해운대를, 불 속에서 나온 사진을, 엄마 얼굴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사진으로 엄마를 보는 이야기를, 그리고 3초를 썼습니다. 갖고 싶다는 마음이 3초 동안 들었다고, 그리고 이겼다고, 그 3초를 이겼더니 이야기가 생겼다고 선생님에게 보여줬습니다. 박지수 선생님. 선생님이 읽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말했습니다. 준서야. 네. 이거 제출해. 꼭. 잘 썼어요?
잘 썼다기보다 진짜야. 진짜 이야기잖아. 네. 진짜 이야기가 제일 좋은 글이야. 준서는 원고를 제출했습니다. 한 달 후 글쓰기 대회 결과가 났습니다. 준서는 당선 목록에 자기 이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써보고 싶어서 냈으니까. 그런데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우수상. 준서의 이름이 최우수상 옆에 있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아니라 구청 단위 대회였습니다. 이 구안의 초등학생들이 다 참가한 대회. 선생님이 교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이준서 최우수상이야. 반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꿍 민재가 팔꿈치로 쿡 찔렀습니다. 야, 대박이다. 네가? 무슨 내용 썼어? 지각. 나중에 얘기해 줄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구청 강당. 준서는 단상 위에서 상패를 받았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으면서 준서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도 언젠가는 의미가 있는 사진이 될까? 지금은 그냥 상패 들고 웃는 12살 아이의 사진이지만 나중에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생각날까? 비 오는 날, 지갑, 삼초 사진, 해운대, 불 속에서 꺼낸 사진. 이 모든 이야기가 한꺼번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게 사진이니까. 시상식 이틀 후 동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서야, 글 쓴 거 봤어. 어떻게요?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왔더라고. 수상작이라고. 아, 읽었어. 다. 부끄러운데요. 아니, 잘 썼어. 사실대로 썼잖아. 네. 동현 씨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3초 이야기 썼더라. 네. 그거 내가 한 말인데. 네, 기억에 남았어요. 나도 기억이 없었어. 그 말이 그냥 한 말이었는데 글로 읽으니까 다르게 보이더라. 내가 한 말인데 내가 배우는 것 같았어. 준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준서야. 네. 글 계속 써. 이야기를 모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야기를 모으는 사람. 그 말이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좋다고 했었습니다. 오래된 것에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모으는 사람이 되면 그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해요. 아니, 고마운 건 나야. 준서 덕분에 사진이 제자리로 돌아왔잖아. 전화가 끊기고 나서 준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모으는 사람. 아직 12살이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방향 같은 것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희미하게, 작게, 그래도 분명히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준서는 가끔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비 오던 날, 지갑, 사진.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함께 걸어도 말없이 걷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골목을 지나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달라졌네. 그래요? 응. 뭔가 생각이 많은 것 같은 얼굴. 준서는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사진이 왜 소중해요?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지가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이 사라지니까. 순간이요? 사진은 순간을 멈추잖아. 계속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딱 하나만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소중하지. 준서는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순간을 멈추는 것. 1993년 부산 해운대의 그 순간이 32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진 안에서 아빠, 우리 사진 많이 찍어요. 응?
나중에 보려고요. 지금을. 아버지가 잠시 준서를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래, 찍자. 저녁 골목에서 두 사람이 셀카를 찍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색하게 웃는 두 사람. 나중에 이 사진을 보면 이 대화가 생각날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란히 걸으면서 사진 이야기를 하던 가을 저녁이 그게 사진의 힘이었습니다. 삶이란 이런 것인지도 모른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루에 갑자기 무언가가 떨어져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 민재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야, 그 지갑 진짜 있었던 일이야? 응. 진짜로 돌려줬어? 응. 50만 원이나 되는데? 응. 민재가 한참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라면 못했을 것 같은데. 나도 3초 동안은 갖고 싶었어. 3초? 갖고 싶다는 마음이 딱 3초 들었어. 근데 그 다음에 이겼어. 민재가 씩 웃었습니다. 3초. 그거 재밌다. 그렇지? 야, 우리도 3초라고 부르자. 뭔가 나쁜 마음 드는 거. 3초 참으면 이기는 거. 준서가 웃었습니다. 좋아.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3초는 말이 됐습니다. 뭔가 하기 싫을 때, 뭔가 나쁜 마음이 들 때 3초 하고 서로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지켜질 때도 있었고 안 지켜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이 생겼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겨울방학이 됐습니다. 준서는 방학 동안 도서관에 자주 갔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이야기를 모으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책 속에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시대의 이야기, 다른 나라의 이야기. 준서는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들도 어딘가에서 시작됐을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건에서, 지갑처럼, 사진처럼. 어느 날 도서관 창가에 앉아 책을 읽다가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비였습니다. 차가운 비. 준서는 책을 덮고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 골목을 생각했습니다. 축축한 낡은 운동화를 생각했습니다. 지갑을 줍던 손을 생각했습니다. 3초를 생각했습니다. 사진 속 네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동현 씨 집 벽에 걸려 있을 것입니다. 오후 햇빛을 받으면서 사진 한 장의 무게가 얼마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주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나쁜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의 무게, 사랑의 무게, 살아온 시간의 무게, 그런 것들의 무게였습니다. 방학이 끝나갈 무렵 준서는 편지를 썼습니다. 동현 씨에게. 이메일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진짜 편지였습니다. 종이에 펜으로. 아저씨께. 지갑 돌려드린 준서예요. 갑자기 편지를 써서 이상하죠? 근데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이야기를 모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방학 동안 도서관에 많이 갔어요. 책을 읽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읽었어요. 읽으면서 생각했는데요. 이야기를 모으려면 먼저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아저씨가 저한테 사진 이야기를 들려줬잖아요. 저는 그날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글이 됐고 상도 받았어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하면 저 새 운동화 샀어요. 사례금으로요. 낡은 거 버리고. 근데 낡은 운동화가 좀 아까웠어요. 그 운동화가 지갑을 주운 날 신고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버리기 전에 사진 찍었어요. 기념으로. 오래된 것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운동화에도 이야기가 생긴 것 같아서요. 이준서 드림. 준서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우표를 붙였습니다.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답장이 올지 안 올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썼습니다. 쓰고 싶었으니까. 중학교 입학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서는 새 교복을 마쳤습니다. 중학교 교복. 처음 입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교복을 입고 서 있을 때 엄마가 말했습니다. 다 컸네.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중학생이잖아. 아버지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사진 찍자. 준서는 어색하게 섰습니다.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이 사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 교복을 처음 입던 날을 기억할까? 아니면 이 사진을 찍기 몇 달 전 비 오는 골목의 이야기가 생각날까? 3초를 이겼던 그날을. 아마 둘 다 생각날 것입니다. 그게 사진이니까. 사진 한 장에 이야기들이 겹겹이 쌓이는 것이 사진이니까. 편지를 보낸 지 2주 후 답장이 왔습니다. 동현 씨의 글씨였습니다. 반듯하고 묵직한 글씨. 준서에게. 편지 잘 받았어. 요즘 편지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반가웠어. 운동화 사진 찍었다는 거 잘했어. 나도 비슷한 걸 하거든. 오래된 물건들을 가끔 사진으로 찍어. 버리기 전에. 쓸모가 없어지더라도 기록은 남겨두고 싶어서. 너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네. 이야기를 모으는 사람이 되라는 말 기억하고 있구나. 나도 기억해. 근데 나는 그게 꼭 글쓰기나 뭔가 특별한 직업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 지나치지 않는 사람. 그게 이야기를 모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너는 이미 그 사람이야. 비 오는 날 지갑을 지나치지 않았잖아. 잘 있어. 중학교 가서도 잘 지내. 김동현. 준서는 편지를 읽고 나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오래 보관할 것들을 넣어두는 서랍. 지갑 사건 때 쓴 일기도 같은 서랍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것들을 꺼내보면 12살의 이야기가 거기 있을 것입니다. 3초를 이긴 12살의 이야기가. 중학교 입학 전날. 준서는 혼자 동네를 걸었습니다. 이제 중학교는 이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동네,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거리. 이 골목을 매일 걷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걷고 싶었습니다. 낡은 담벼락. 흘러내린 포스터가 있던 자리. 이제는 새 포스터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 담벼락. 지갑이 떨어져 있던 자리. 바닥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준서는 거기서 잠시 섰습니다. 몇 달 전 비 오는 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여기서 멈췄었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순간이. 준서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에 떨어진 것들. 지나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 순간들. 3초를 이기는 순간들. 그 순간들이 모여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준서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향해.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새 운동화였습니다. 이준서는 이제 17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글을 씁니다. 학교 문예부 활동을 합니다. 아직 대단한 글쟁이는 아닙니다. 그래도 꾸준히 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나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서랍 안에 그 편지가 아직 있습니다. 김동현 씨의 편지. 가끔 꺼내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비 오는 날 골목이 생각납니다. 운동화, 지갑, 3초, 사진, 해운대, 불, 어머니의 웃음,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갑 하나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준서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압니다. 연결은 지나치지 않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3초를 이긴 사람에게만, 멈추는 사람에게만. 이준서가 17살이 된 여름, 오랜만에 동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서예요. 잘 지내세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잘 지내. 너는? 네, 저도요. 다음에 동생분이랑 같이 밥 한번 먹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세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동현 씨, 은주 씨, 그리고 준서. 은주 씨는 이번엔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서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었습니다. 5살쯤 된. 밥을 먹으면서 은주 씨의 딸이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름이 뭐야? 준서. 준서 오빠, 우리 외할머니 사진 봤어? 준서는 멈췄습니다. 은주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한테 할머니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해운대 사진. 그 사진이요? 네. 할머니 얼굴이 어떤지 알아야 한다고. 준서는 어린아이를 보았습니다. 5살. 사진 속 은주 씨가 3살이었는데 이 아이는 5살의 외할머니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1993년 부산 해운대의 사진이 이 아이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 사진은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더 먼 미래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사진 한 장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시간을 건너서, 사람을 건너서, 사랑을 건너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 끝이 아닙니다. 준서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모을지, 어떤 글을 쓸지, 어떤 사람이 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좋습니다. 이야기는 끝을 알면 재미없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야기는 쓰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루에, 별일 없는 것 같은 오후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골목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멈추는 사람에게,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3초를 이기는 사람에게. 오늘 당신은 어떤 3초를 만났나요? 그리고 이겼나요? 준서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